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판도 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영어로 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으실 수 있고요. 원서로 먼저 읽으신 톡토로들이 많으시겠지만 원서라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죠. 우리에게 네. 원서는 보통 영어로 된 책이었는데 이제 원서가 한국어 책인 거예요. 원서로 읽으신 톡토로 분들도 영어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의 친구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북 리뷰를 실어주었더라고요. 네, 2026년에 꼭 읽어야 할 책 1월의 주목도서로 선정해 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책 소개가 벌써 실렸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영어권에 책이 출간되면서 한국 출판계와 좀 다른 해외 출판계의 문화 같은 것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책이 나오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 리뷰어들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매체들에도 책을 좀 일찍 가져본 판을 보내서 책이 출간되자마자 이미 많은 리뷰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책에 대한 기사도 출간 직후에 정말 기자가 이미 읽은 상태에서 책을 나오자마자 소개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이런 이름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책에 대한 리뷰가 퍼블리셔스 위클리, 북리스트, 커커스 등등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줌 인터뷰였죠. 저희 집 거실에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집필할 때의 이야기와 이 책의 의미, 한국 사회의 분위기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길게 나눠 두었는데 영어 자막도 함께 제공이 돼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저희가 썬데이 타임스 스타일이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해서 지면에 실렸습니다. 영국에 계신 톡토로들은 한번 확인해 봐 주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영문판 출간의 가장 첫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신 김희정 번역가님께서 영국판 출간 소식에 포일스 서점에 직접 가셔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런던에서 제일 붐비는 쇼핑거리 중 하나인 토트넘 코트 로드로 면한 커다란 창문에 두 분 책이 딱 전시되어 있었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 책이. 되게 실감이 안 나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책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여둘톡 캠페인을 선포를 했죠. 174화에서 톡토로 독서클럽 독도로독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174화 당시에는 사실은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죠. 하지만 이름을 던져놓고 여러 독도로들의 호의와 참여로 인해서 바로 어제 제1회 독도로독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7화는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톡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톡토로 톡토로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저희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댓글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달렸어요. 총 342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저희가 30명을 뽑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략 경쟁률이 11대 1를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정말로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맞나요? 지금 읽고 있는 책 자랑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라고요. 근데 저희가 30분을 뽑았고 그리고 못 가지만 지금 읽고 있는 책 얘기는 하고 싶어요 라고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몇 분. 맞아요. 근데 눈이 왔고 많이 춥고 강남역이 많이 붐비고 이러니까 틀림없이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며칠 전에 미팅이 있었던 이야기 장수 이현실 대표님한테도 오세요. 남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도로동 모임을 한 장소 바로 근처에 사는 수선배에게도 선배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뒀죠. 집 앞이니까 그냥 놀러와. 왜냐하면 행사를 준비하면서 딱 30분을 초대를 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약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무슨 공연을 가거나 뭐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놔도 당일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뭐 전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사정에 의해서 분명히 연락 없이 못 오는 분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초대를 했나? 조금 10% 정도는 여유 있게 초대 명단을 뽑는 게 나았을까?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좀 하면서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난 썰렁할까 봐 장수님이랑 수선배한테 또 와달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당일 토요일 오후 3시 모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노쇼 없이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냐면 저희가 신청받을 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알려야 오붓하게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 독도로독을 하겠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 군데서 저희 장소를 쓰셔도 좋다. 우리 공간에서 여셔도 좋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첫 모임인 만큼 좀 여러 명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모임을 열어야겠다 싶어서 가장 수용 인원이 많은 공간을 선택을 했고 그곳이 바로 러쉬 매장 2층에 있는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그곳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는 규모는 딱 좋다. 근데 약간 사무실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장소에 도착을 해봤더니 너무 예쁘게 꾸며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여러 장식들과 그리고 또 각 알록달록한 자리마다 향기. 러쉬의 향. 러쉬 특유의 강렬한 잊을 수 없는 그런 향도 가득 있었지만 선물도 각 자리마다 이렇게 있었고. 러쉬 너무 통 크게 첫 맞아요. 모임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러쉬 토로님. 쇼핑백 안에 이런저런 선물들을 넣어서 모든 분들께 다 나눠드렸고 심지어 스파 이용권까지 한 분에게 드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분을 지목해서 1부터 30 중에 번호 하나 불러봐라 해서 그 순서에 있는 분께 추첨으로 드렸죠. 상품권도 드렸죠. 그렇게 풍성한 자리였고 그 풍성함을 더 가득하게 만들어준 것은 약간 기대치 못했던 톡토로들의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한 30분 이상 일찍 가서 준비하려고 좀 도착을 했는데 그때 벌써 오신 톡토로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섬주섬 뭘 꺼내시더라고요. 다른 톡토로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다 라면서 둘키토로님이셨죠.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읽고 있는 페이지를 좀 수월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책갈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 책에다 밑줄 그을 수 있는 컬러 샤프심을 다 30개를 포장을 해와가지고 나눠주셨고 그 포장에 들어있던 종이에 이게 되네 도장 보셨나요? 자기 이게 되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그걸 도장으로 또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일 오전에 대전에 다녀올 일이 있다고 하셨던 분은 톡토로 이름이 없으셨는데 하나씨가 즉석에서 빵토로라고 지어줬습니다. 제 기억에 빵토로님이 또 계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동명이인도 많아요. 톡토로 중에. 그럼요. 하면서. 우리 실제 이름도 동명이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성심당 명란 바게트를 가방 안에서 갑자기 서너 개를 막 꺼내시는 거예요. 그 대전에서 사왔다고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는 그 뭐라 그러지? 니트릴.
니트릴 장갑을 한 손에 끼고 칼까지 가져오셔서 도마까지 가져오셨어. 그 자리에서 명란 바게트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쿠킹 클래스. 갑자기 분위기 한석봉. 나는 바게트를 썰 테니 너는 책을 읽어라. 그래서 러시에서 준비해 주신 또 비건 쿠키와 브라우니도 있었고 이렇게 풍성하게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와펜토로라고 급 자신의 톡토로 이름을 변경하신 톡토로께서는 독도로독, 뜨뜨르뜨, 쓰스르스, 둥두루둥 등등 수많은 와펜을 약간 걸스카우트들 이렇게 와펜 수집하던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그렇죠. 와펜을 만드신 건 아니고 그 와펜 종이에다가. 모양을 출력해서 가져오셨었죠. 그리고 본인은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는 톡토로들 모으고 싶다라고 파파라파라고. 파파라파가 아니라? 음은 묵음이에요. 그냥 수영할 때 음파 이렇게 하니까 파파라파, 파파라파. 그렇게 수영 모임을 만들고 싶다라고도 하셨죠. 지각도 거의 없었고 지각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많이 지각하지 않으셨어요. 정시가 되자 저희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죠. 총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1시간 20분 정도는 우리가 조용히 책을 읽을 거다. 폰을 되도록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간단한 촬영이 있고 그리고 각자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해볼까 한다. 제목만 얘기해 주셔도 된다. 그 시간을 넣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또 낯가리는 톡토로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시킨다는 게. 근데 이걸 해보자 결정을 한 게 저희가 참여 신청을 받을 때도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신지 댓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각자 나 지금 이 책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어때요? 이 책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라는 것들을 되게 다들 공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껏 책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또 필요하구나 싶어서 그런 시간도 정리할 때 넣어봤습니다. 그 공간에 있던 음향기기로 독서를 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음악을 잔잔하게 틀었죠. 근데 선우 씨가 그 독서 BGM을 준비를 하다가 네네. 좀 약간 변경을 했었잖아요. 제가 독도로독 하면서 들을 음악을 한 곡씩 수제로 플레이리스트를 모으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와이 딜리버리 플레이리스트를 아무 때나 좀 트는 편이긴 하지만 이 음악들은 좀 사람이 흥을 북돋우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활력 있게 좀 놀 때 어울리는 음악이지 책 읽을 때 어울리진 않는다 싶어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스포티파이의 힘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스포티파이에서 아주 다양한 분위기의 맞춤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날 톡토로들과 독도로독 모임에서 제가 틀었던 플레이리스트는 Relaxing Reading Background Ambient Mix라고 스포티파이에서 아예 이렇게 책 읽기 좋은 배경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였어요. 이게 2시간 43분짜리고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시는 톡토로들께서는 뭐 요 제목으로 아니면 뭐 리딩, 백그라운드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요 리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날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들어본 결과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중이 잘 됐고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또 그 앞에 선생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 둘만 따로 자리를 주셔서.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읽으려니까 약간은 집중이 덜 될 것 같아서 음악을 신경 써서 틀었지만 저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좀 여러 가지를 차단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창문을 닫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기는 했지만 처음에 환기하려고 열어둔 창문 밖으로 밖에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윤석열
윤석열. 윤어게인 네. 집회가 강남역 한복판이라는 게 그리고 주말 토요일 낮이었고 진짜 거기가 복잡하게 통행량도 많고 사람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소음도 많고 좀 그런 공간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러쉬 매장이었잖아요. 우리 러쉬 하면은 ENFP의 상징 이런 브랜드가 되어 있잖아요. 매장 그렇죠. 직원들이 굉장히 텐션이 높고 친절하시고 되게 활기찬 그런 분위기의 매장의 2층이다 보니까 물론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되게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공간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른 먼 곳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씨는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5분, 10분 만에 집중이 이렇게나 잘 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어폰을 빼놓고 또 돋배기를 끼고 그 음악 소리 외에는 밖에 어떤 구호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후각적으로 매분 매초 내가 러쉬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에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금방 적응이 되고 그리고 책이 쑥쑥 너무 잘 읽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모두가 각자 자기의 책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푹 빠져 있는 게 공기 속에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그곳의 분위기는 내가 왜 그렇게 집중이 잘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것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존재는 인지되지만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인다든가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옆 테이블에서 막 깔깔거리거나 얘기 내용이 막 내 귓속으로 쏙쏙 들어와서 주의를 분산시킨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고 또 찰칵찰칵 띵띵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는 진짜 잘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담을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고 또 독도로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와, 이 집중도는 이 시간의 퀄리티는 올해 들어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집중해서 책을 아주 만족스럽게 쭉쭉 읽어 나가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또 모임의 주최자잖아요.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이다 보니까 책 읽다 말고 중간에 독도로들이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시간을 혼자 가졌는데 그 시간대가 이제 3시에서 5시 저희가 근데 5시를 훌쩍 넘겨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오후에 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들어오다가 점점 살짝 어두워져 가기 직전까지의 시간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러쉬 2층의 공간에 블라인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틈으로 가로 줄무늬 가진 볕이 들어와서 독토로들의 손에 얼굴에 머무르고 읽고 있는 책을 비추다가 점점 그 빛이 살짝 옅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뭐라 말할 수 없이 평화롭고 충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거기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서 조르르르륵 물 흐르는 소리가 각자의 텀블러에 따르는 소리가 중간중간 나는데 또 그 소리도 너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공간이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가 없잖아요. 그러네. 누구는 막 트레이에 뭘 가지러 가고 잔을 배분하고 이런 게 없고 막 냅킨을 가지러 가고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집중된 시간이었고 각자가 텀블러에 그 옆에 또 세심하게 티백을 준비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러쉬에서. 러쉬 사랑합니다. 냈다. 그래서 다들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훅 갔어요. 어느 순간 시계를 봤더니 1시간 20분이 다 됐더라고요. 하나 씨는 그 1시간 20분 동안에 책을 한 몇 페이지 읽었나요? 저는 95페이지 읽었더라고요. 제가 가져갔던 책은
김선영 번역가님의 디어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이 너무 재미있기도 했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은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도 독도로독 모임을 위해서 책을 좀 엄선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뭔가 이 모임에서 좀 벽돌책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벽돌책은 박력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읽어 나갈 때 추진력. 그렇지. 벽돌책 독서도 기세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 향모를 따으며라고 하는 로빈 윌 키머러의 책을 가져갔어요. 근데 서문 정도는 미리 그 전날 좀 읽었었는데 이 책을 그래도 오늘 독도로독에서 100페이지까지는 읽어야겠다 내가 좀 목표를 삼은 거예요. 김하나 작가가 금빛 종소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책이건 좀 잘 안 읽히더라도 100페이지까지만 한번 진도를 빼보면 이제 거기에 내가 들인 어떤 시간과 노력이 있기도 하고 그 책이 그려놓은 어떤 세계 속에 내가 적응을 하는 시간이 그 1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읽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런 이론을 저는 굉장히 숭배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정말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간 안에 읽어내려고 노력도 했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100페이지까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우 씨는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연필로 막 그어놓은 거 보고 나 좀 화났어. 맞아요. 도서관 책에 이런 근데 그 부분이 좋기는 했어. 하지만 아무리 그럼 안 되지. 그렇지. 아무리 좋아도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독도로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죠. 네, 이분 탈락입니다. 저는 어제 디어 제인 오스틴의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종이책을 읽는 쾌감을 10분 즐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책을 한 번도 펴지 않고 이제 주문해서 빳빳한 채로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첫 페이지를 쫙 펴가지고 쫙쫙 펴면서 연필을 쭉쭉 그어가면서 읽는 그 종이책을 내 맘대로 읽는 쾌감을 극도로 즐기기 위해서 너무 즐거웠지 뭐예요. 저는 중간에 책을 읽다가 잠시 수첩을 꺼내서 스스르스 저널링 활동도 했거든요. 어제 이런 메모를 적었습니다. 30명이 같이 독서하는 경험. 타인의 존재는 나의 집중에 방해 요소가 아니라 돕는 역할을 한다. 현대인이 가장 산만해지는 때는 누구도 옆에 없이 혼자 마음껏 폰을 볼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우리가 공동체에 의지해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찾은 것 같다. 이런 메모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하고 고요하게 몰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이 저도 있었던 거예요. 혼자 조용하게 뭔가를 진짜 뭐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발견을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외장하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손에서 놓기가 어려워진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는 존재가 다 되어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 조용하게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너무 큰 유혹과 나 자신만 상대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시험에 드는 시간인 거야. 근데 어제 독도로독에서 느낀 거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해두니까 우리가 이 1시간 20분만 폰을 꺼내지 말아봐요. 한번 각자 가져온 책에 쑥 들어가 봐요라고 약속을 하고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서로의 감시가 일어나고 그렇게 정해놓은 규칙대로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되게 나약한 내가 이 타인들의 존재 속에서 함께 묶어놓은 규칙을 지키는 동안에는 뭔가를 할 수가 있어지네. 이게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제가 종이책을 읽는 그 아날로그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해서 누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책을 읽는 동안 햄프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자 햄프셔는 어디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폰을 꺼내려다가 아참! 아차차차. 폰은 가방에 넣어놨지. 여긴 지금 독도로독이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몇 번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이를테면은 제인 오스틴의 초상화, 새롭게 제인의 초상화일 거라고 세상에 드러났다는 그 초상화를 얼른 보고 싶어서 막 이미지를 검색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을 넘겼더니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폰으로 뭐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진 것들도 있죠. 책 안에서 언급되는 지명이 궁금하면 검색을 해보고 뭔가 전문 용어가 있을 때 찾아보고 그런 게 되게 편리한 반면 저희가 나약한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에피소드 때처럼 내 스스로 좀 궁리를 해보고 유추해보고 이게 뭘까 좀 상상했다가 전혀 다른 거였네 라고 깨져도 보고 이런 시간이 완전 없어지잖아요. 근데 폰을 배제한 독서가 그 감각을 조금 되살려주는 게 있죠. 인간의 두뇌는 어떤 답을 찾아버리면은 아 이건 답이 이거로구나 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더 에너지를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아까 새롭게 나온 제인 오스틴의 초상화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을 때 아 요런 이미지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은 두뇌는 거기에다가 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뭔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작용은 책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에는 글자로 사건이나 여러 감각들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그걸 다시 내 내면에서 피워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매번 약간의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이 꼭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독도로독 모임이 끝나고 나서 집이 바로 근처인 수선배의 집으로 가서 또 선배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뒤풀이를 했는데 그때도 이현실 장수님, 수선배 우리 넷 모두가 최근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시간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장수님은 좀 폰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늘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니까 저희를 위해서 뭔가 모임을 기록을 해주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실 분이라 오늘은 책만 읽어봐라 이렇게 독려를 한 거였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폰을 보지 않는 동안에 얼마나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새삼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1시간 20분을 폰을 멀리하면서 독서를 하는 게 출판사 대표님조차 되게 오랜만이었던 거죠. 그러네. 나중에 독도로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1시간 20분은 모두에게 훅 갔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하나 씨가 알리면서 박수를 한번 치고 자 이제 독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실내가 살짝 어둑해져 있었죠. 자연광이 굉장히 잘 들다가 약간 빛의 힘이 약해진 시간이었고 하나 씨가 왜 어렸을 때 엄마가 이옥선 작가님이 책 읽다가 엄마 옆에서 부르면 약간 시차가 있는 것처럼 이러고 돌아오는 그때의 순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톡토로들이 정말 모두가 자기의 책에 빠져서 아주 멀리 가 있다가 시간 됐어요 하니까 돌아오는 그 순간이 마치 정말 굉장히 깊이 잠에 빠져 있다가 꿈에서 막 깰 때 현실이 지각이 되면서 어떤 두 개의 공간 사이에 내가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때처럼 자기 책 속에서 현실로 이렇게 확 돌아오는 그 모습들도 참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아름답다. 어제 참 좋았어, 나는.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지금 여기 모여있는 32개의 소우주라고 하는
표현을 어느 독도로가 하셨잖아요. 근데 각자가 저마다 너무너무 다른 세계로 가 있다가 조용히 돌아와서 만나는 거지. 하나둘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독도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잠 없는 꿈 같다. 본인이 읽던 책에서 구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잠 없는 꿈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 그 책의 한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랬어요. 모두가 그 얘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리고 30명의 톡토로들과 돌아가면서 오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요거 안 했으면 아주 서운할 뻔했어요. 꿀잼이더라고. 요 독도로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다들 너무 긴장하는데 할 말 다 해. 너무 귀엽게. 아니 그리고 각자 읽고 있는 책들이 다 너무 제각각이고 다른데 어디에 한 줄 평을 무슨 평론가가 쓴 걸 읽어도 안 그럴 것 같은 정말로 생생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영업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책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어제 저희가 받아들인 인풋의 양은 거의 책 한 권이야. 서울국제도서전이었어요. 코엑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찌나 영업이 됐는지. 그리고 어제 이제 톡토로들이 읽고 있는 책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었는데 자기 톡토로 이름 소개할 때도 너무 재밌는 톡토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용갈토로님. 이분은 용인 신갈지구 사신다고. 근데 용갈토로 너무 용맹하지 않아 이름이? 약간 용가리 같잖아요. 이 이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흑강토로님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 흑강토로라고 자기 톡토로 이름을 지었고 또 한 분 메사토로님 기억나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위키드의 네사로즈 같은 메사토로는 그날 매복 사랑니를 뽑고 온 거야. 맞아요. 그래서 메사토로야. 근데 이 세 분이 다 뭔가 줄임말로 자기 이름을 지었는데 저 같은 계통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은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다 폰이 있고 손에 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반사적으로 내 앞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막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주려고 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폰을 안 보고 책을 읽던 분위기 속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도 나도 사진을 찍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얘기할 때 더 긴장되고 찰칵찰칵 소리 나면 저희는 이제 좀 적응을 했지만 하던 말을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의 인지 자원이 분산되는 거죠. 근데 아주 집중된 분위기 속에 계속 있을 수 있어서 그 시간도 참 좋았죠. 맞습니다. 어제 참여했던 독도로들의 후기 메일이 또 여러 통이 왔어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둘키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둘키토로입니다. 아들 둘 키워서 둘키토로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독도로독 첫 모임에 그것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뽑혔다니 정말이지 하루가 지난 지금도 꿈만 같아요. 173화 초심자를 위한 여둘톡 가이드 에피소드의 댓글 소개 시간에도 제가 여둘톡과 많은 것을 이뤘다고 쓴 댓글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올해 2026년에도 그 흐름을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작가님들을 직접 뵌 건 작년 톡토로 투게더 때 그리고 담양에서 열린 아무튼 리코더 북토크 때 선우 작가님 뵌 것 딱 2번뿐이라 이번 3번째 만남이 저에겐 참 소중했어요. 톡토로님들께 뭐라도 퍼드리고 싶은데 30명이 모이는 이번 모임에선 나의 재력으로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톡토로들에게 나눠드릴 선물을 챙겼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몇 가지 더 꼼꼼하게 준비했을 텐데 부족한 선물에도 다들 좋아해 주시고 책 읽는 동안 직접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충분히 꼼꼼하고 풍족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저는 30살에 첫 아이를 낳아 30대를 온전히 두 아들을 키우며 3교대하는 간호사로 정신없이 지나보내고 40대가 되어서 이런 모임을 처음 참석해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만 좋아하고 생각이 많고 어두웠던 저는 주변에서 늘 특이한 아이라고 불렸어요. 진지한 이야기와 생각을 나눌 곳이 없다 보니 늘 머릿속과 가슴속에서만 생각들이 가득 차 맴돌았어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어색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늘 억지로 높은 텐션을 유지하며 밝은 척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찾지 못하고 입안에서만 맴돌다 마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님과 톡토로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와버려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여둘톡 들으면서 변한 것은요. 예전 같으면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며 혼자 곱씹으면서 이불킥 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구나. 새롭게 배우는 게 있다니 너무 좋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선우 작가님의 반듯하고 거침없는 행사 진행력과 하나 작가님의 유려한 책 소개에 홀려버린 저는 154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를 복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독도로독 모임에서 본인이 읽고 계시던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모임으로 제가 확실히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느낍니다. 다음 모임이 있다면 참석 못하신 분들께 양보하고 싶지만 저 또 가고 싶어요. 다음엔 책 소개 진짜 잘할 거예요. 또 뽑아주세요. 작가님들, 독도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그날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더 잘 소개하고 싶은데 아쉬움이 커서 메일로 저희에게 다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꼼꼼하게 적어주신 거였네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길어서 생략했는데 짧게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을 때 감기 걸리셨어요? 화장 안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셨네요 라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연습. 그것이 비폭력 대화의 어떤 실천이다라는 이야기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책 소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모임도 기획을 해서 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오고 싶으신 톡토로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일단 새로운 톡토로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제 독도로독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어떤 새로움, 충만함 이런 것들을 독도로독 모임에 오신 톡토로들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져나가셔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이런 모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독도로독을 열 수 있는 거죠. 톡토로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한다라는 어떤 형식만 정해져 있을 뿐 김하나 황선우가 같이 있어야지 독도로독은 아닌 거니까. 독도로가 한 명만 있으면 그렇게 모여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독도로독인겨. 인증해 주셨네요. 독도로독 창시자가. 네, 그렇습니다. 문턱은 낮출수록 좋죠. 톡토로 오픈 채팅방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자신이 있는 지역 근처에서 또는 자신의 회사 안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든 만나서 한번 독도로독을 열어보세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톡토로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4년 차죠. 2022년 이후로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요. 톡토로들은 놀랍습니다. 톡토로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얘기 하죠. 어디서 이렇게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저희가 몇 년째 177화에 이르도록 여둘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여둘톡을 좋아해서 계속 듣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하는 분들이 만나면 별 대화 없이 같이 책만 읽고 헤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와펜톡토로님의
메일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언니들. 어제 독도로독 첫 모임에 여둘톡 세계관 속 소모임, 그러니까 독도로독 쓰쓰르쓰 뜨뜨르뜨 파파라파 차차라차 띠띠리띠 탁타라탁 둥두루둥 붕부르붕.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동두루둥은 이제 드럼 치는 모임이고 탁타라탁은 탁구 모임이고 붕부르붕은 운전 모임이겠죠. 이런 소모임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직접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GPT를 시켜 걸스카우트 표시 마냥 자수 와펜을 제작해서 인쇄에 가져가서 와펜 토로라는 새로운 부캐를 만들어 봤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요가 모임 쭉쭈루쭉. 허리가 시원해질 것 같은 이름이죠. 쭉쭈루쭉. 독도로독 첫 모임은 강남 한복판에 반짝이는 러쉬 매장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제가 도착할 즈음은 안 그래도 바글한 강남 도로에 윤어게인을 간절히 외치는 집회가 행진 중이었고 어쩐지 추레해 보이는 행색의 남성 2명이 마이크를 들고 씨부리는 이 와펜토로님의 워딩입니다. 이것은. 선두 트럭이 마침 러쉬 매장 앞을 지나고 있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요 속에서 다 같이 독서를 하기 위해 만나는데 저들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세상에 외치고 있구나. 도망치듯 러쉬 매장에 들어갔고 깨발랄한 러쉬 직원들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은은하게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해주고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복잡한 마음도 씻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주셨을 러쉬 팀장님, 러쉬 톡토로님이 그려주신 제1회 독도로독 개최 포스터가 입구 오른편 계단에서 맞이해주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러쉬 짱! 강남점 대박 터지세요! 하트 하트! 이 와펜 톡토로님은 러쉬에서 일하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러쉬에서 그 특유의 제품에 이렇게 서체. 손으로 쓴 글씨처럼 맞아, 약간 맞아. 누워있는 그 글씨체가 있잖아요. 그걸로 독도로독이라고 쓴 포스터를 제작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로 러쉬 직원 교육 장소로 쓰인다는 2층의 공간은 톡토로 맞이로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고 무려 1인 1기념품 은총까지. 정말 감동이었답니다. 근데 이 선물 내용이 30세트인 거잖아요. 32세트 정확히는. 여분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너무 빠방하던데요. 맞아요. 일단 카마 크림, 바디 크림 정품, 그리고 헤어 프라이머인 슈퍼밀크. 이게 작은 크기가 아니라 우리 러쉬 가면 진열되어 있는 그 오동통한 병과 통이 그렇죠. 통째로 들어있고 정품 사이즈. 그리고 카마 크림과 같은 카마 향의 책갈피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 책갈피까지 해서 선물 세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책에 꽂아서 읽으면 그 향이 은은하게 난다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바로 책 읽는 시간에 돌입했는데 하나 언니 말씀처럼 러쉬 특유의 강한 향에 대한 걱정이 살짝 있었지만 책 속에 몰입하고 나니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점차 몸이 찌뿌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에 한 30분 지났나 하고 시간을 봤는데 벌써 약속한 1시간 20분이 다 되어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후루룩 독서 시간은 지나고 각자 읽은 책과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 뒤에도 아주 길게 이어지는 메일과 제작해 주신 와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독도로독은 엄청 풍성한 시간이었지만 혹시 다음 독도로독 모임을 저희가 됐든 아니면 독도로들이 이어가시든 간에 너무 부담을 느끼실까 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선물은 감사하지만 준비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폰을 내려놓고 책을 보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꽉 찬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독도로독은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러시토로님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시작을 해봤지만 앞으로 독도로독 2회, 3회차를 열어갈 때는 좀 더 일상적으로 저희도 행사라기보다는 정말 좀 꾸준하게 책을 읽는 어떤 루틴 같은 개념으로 저희 집에서도 좀 더 가깝고 톡토로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열어보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책을 가져오신 분들께 사인도 해드리고 개인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공간을 빌려주신 분들께 시간을 참 많이 소요하게 돼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독서 자체가 이벤트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고 깊숙이 들어와 있는 행위이듯이 우리의 독도로독 모임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좋았던 게 그냥 각자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거를 넘어서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방금 읽고 있던 책, 내가 요즘 갖고 있던 나의 관심사, 최근에 여둘톡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톡토로들의 독서 목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책에서 발견하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고 기억에 남는 톡토로 분의 말씀은 토지 13권을 읽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저도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13권이라는 게 일단 너무 멋있고 1권이 아니라 그리고 이분 말씀으로는 초반에는 어떤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빨려가서 읽다가 이제 13권 정도 되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순환사가 시작되어서 읽기가 좀 힘들어서 속도가 잘 붙지 않는데 독도로독에 가져왔다라고 하셨고 토지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자신이 이 세상에 그냥 툭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고 혼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토지를 읽으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역사와 자연과 정말로 토지의 일부구나 라는 거를 느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흐름 속에 있구나. 근데 이 소개를 듣는데 뭐지? 왜 나 토지 아직 안 읽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평생 들어본 토지 뽐뿌 중에 가장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지토로님이셨나요? 이분은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175화 에피소드에서 여둘톡에서 얘기했던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이 얘기랑 굉장히 많이 닿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저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이번 독도로독에서 처음으로 읽으려고 생각했던 책이 원래는 하미나 작가님의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였어요. 근데 그 책이 과학 철학에 관련한 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도를 쑥 나가기에 조금 어려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디어 제인 오스틴으로 변경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어느 톡토로님이 그 책을 읽으시면서 이 책이 참 여러 어려운 개념들을 참 쉽게 잘 읽을 수 있게 써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책 읽고 나면은 다음 책으로 하미나 작가님 책을 읽을 예정이고요. 또 톡토로이신 김은지 번역가님께서 독도로독에 오셨는데 마의 산을 읽고 계셨잖아요. 토마스 만의. 예전에 이옥선 작가가 마의 산에 올라갔다가 아직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읽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네. 표현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웃겼어. 저 옛날에 마의 산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소개하시면서 김은지 번역가님이 올가 토카르추크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마의 산을 변용해서 쓰신 작품도 있고 매해 마의 산을 다시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올가 토카르추크 작가님과 이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책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동기부여도 받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 책 가져오신 톡토로도 계셨어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영국판을 벌써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서를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영어 공부 삼아서 읽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사인 받으시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둘톡을 많이 권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톡토로들과 이렇게 여럿이 만나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제가 좀 잔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제 흥났다, 즐거워 보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기획에 부합하게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상한 모임을 잘 꺼내놨구나, 잘 실행했구나, 나 자신 잘했다. 이런 만족감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 한편으로 그렇게 30명이나 모여서 어찌 보면 가장 내밀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독서라는 것을 각자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모여 있고 우리의 자발적인 약속에 따라서 폰을 보지 않고 어떤 생산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한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텍스트 속에 빠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마치 어떤 다 같이 참여하는 작은 행위예술, 퍼포먼스 같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좀 저항하는 몸짓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책을 읽긴 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개개가 홀로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디어 제인 오스틴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홀로 읽고 홀로 걷고 홀로 사유하는 주체야말로 억압적인 체제의 가장 위험한 존재니까요. 지난번에 톡토로 분께서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고 다니다가 무슨 책이냐고 질문받았던 그 얘기도 생각나네요. 책 제목이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책이었다고.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이 모임을 가진 집이었잖아요. 어느 사회에나 회당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조용히 함께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명상의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드레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명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번 여드레드의 아이템은 좀 예상치 못할 무언가예요. 좀 신기한 카테고리의 제품입니다. 명상 방석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탁구 치면서 오늘 여드레드 녹음해야 돼. 품목이 뭐야? 명상 방석이야. 라고 했더니 그래 특이하네 이러다가 예뻐? 그러는 거예요. 예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둘 다 반응이 아니 명상 방석이라고 들었을 때랑 지금 이거를 본 게 마음이 달라진다. 맞아요.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일단은 좀 종교적인 색채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가 용품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좀 에스닉한 그런 디자인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딱 봤을 때 좀 산뜻한 아웃도어 제품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좀 쿨합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을 써봤죠. 그리고 8살 영문판 나와서 하나씩 조금씩 읽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방석 위에 앉아서 8살을 다 읽었어요. 하루에 15분씩.
저는 명상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고 풍요로운 정신세계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명상에 관심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명상 방석을 주문하면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네. 그 명상 방석들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건 좀 우리가 왜 절에 가면은 뭐 108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실 법한 좀 통통하고 크기도 좀 널찍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을 뭐 접어서 깔고 앉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거가 생각보다 가격대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집에 어딘가에 이게 놓여 있고 그러면 고양이들이 거기 가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긁겠지. 다 긁어놓거나 하겠구나. 이거는 조금 관리가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샀었거든요. 근데 이 명상 방석은 아예 개념 자체가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이 브랜드의 이름은 헤드코어예요. 머리 할 때 헤드 그리고 중심할 때 코어. 우선 너무너무 가볍고요. 디자인이 아주 예쁘고 저희가 지금 소리재 가져와 있는데 겉은 면이 아니라 이거 방수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잘 닦이고 잘 오염이 되지 않는 재질 있잖아요. 그런 재질이고 그리고 이 충전재가 뭐예요? 되게 신기한 게 진짜 가벼운데 또 앉았을 때 막 돌아다니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또 단단하게 딱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만져보면은 뭔가 몽글몽글 동그란 충전재가 들어있어. 이게 뭐지? 제가 보여줄게요. 지퍼가 이렇게 싹 숨어 있어요. 깔끔하네요. 안에 열면은 다시 속커버가 있고 속커버에 지퍼가 있어요. 안에 이런 재질로 돼 있어요. 제가 좀 꺼내 볼게요. 만져보세요. 좀 콩알 같은 사이즈의 충전재들이 들어있군요. 이게 100% 재활용 가능한 무독성 EPP 충전재라고 하고 이 겉에 있는 원단도 친환경 리사이클링 나일론 원단이라고 해요. 이 소재를 헤드코어 대표님이 개발하고 찾아내고 스스로 재봉 기술을 익히고 이런 디자인으로 정착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좀 재밌어요. 이 대표님이 원래는 음악 감독을 하시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공연과 연극, 현대무용 이런 예술 씬에서 음악 감독으로 일을 하셨었죠. 근데 예술로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어떤 초기의 꿈 같은 것이 계속 작업을 하면서 현실과 계속 타협하게 되고 내가 꿈꿨던 것과 너무 괴리가 있다. 여러 회의가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했던 것을 접고 할아버지의 과수원이 있던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난방도 되지 않는 그런 낡은 집이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감나무 과수원이었는데 방치된 채 숲이 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의 그 과실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을 한 40세 정도로 생각한대요. 근데 이 감나무들은 50년이 훌쩍 넘은 나무들이었고 겨울을 보내다가 너무 추워져서 화목난로를 떼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한 그루씩 벤 거죠. 내가 이곳에서 지내기 위해서 10그루 정도의 나무를 베어서 떼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여러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위가 이제 고요한 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남은 삶은 명상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대표님이 굉장히 몸이 마르고 정적인 신체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마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자 같은 데도 딱딱한 데 앉아 있으면 뼈가 부딪혀가지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위해서 좌선을 했을 때 이 뼈가 바닥에 닿아가지고 엉덩이가 아픈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곳저곳이 막 결리고 약간 불균형에서 오는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하는 수도자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방석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적당한 것을 스스로 개발해서 만들게 된 거죠. 주문을 해서 이것저것을 사용을 해봤더니 안에 있는 뭐 메밀 충전재 같은 데서 벌레가 생기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불편한 점들, 오염에 강하지 않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안에 있는 충전재가 꺼진다든가 문제들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재봉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은 여두레드 사상 최초의 남토로 대표님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에게 보내왔던 의뢰 메일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안녕하세요. 스포티파이 기준 청취 시간 8,712분으로 전 세계 톡토로 중 상위 1%를 자랑하는 광토로 여친을 두어 자연스럽게 여둘톡에 스며든 명상토로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봉을 배워서 하는 동안 옆에 내내 여둘톡이 마치 연불처럼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요로운 정신세계 편도 아주 공감하면서 들었고 재봉을 하는 시간 자체가 참 명상과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과 무게와 충전재 등등을 다 찾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본인이 명상을 좀 더 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함께 명상 공부를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했대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나는 좀 더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 이 브랜드 헤드코어 자체가 이후에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그 헤드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가 영상으로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이걸 사용해 보면서 이것의 만듦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께가 약 12cm라고 하는데 엉덩이를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12cm 두께의 방석이거든요. 근데 저도 명상을 하지는 않지만 이 방석에 앉아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그냥 바닥에 앉았을 때 조금 척추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휘어지면서 몸이 굽은 형태로 앉아있다면 이 방석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다리 부분이 살짝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척추가 꼿꼿해지면서 몸의 앞면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슉 올라가면서 몸이 약간 가볍게 상승하면서 딱 펴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저도 요새 관악기를 하다 보니까 호흡을 좀 더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척추가 꼿꼿해지고 몸의 앞면이 펴지면서 어깨가 내려가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숨이 더 깊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좋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숨이 싹 깊게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는구나 이 느낌이 참 좋은데 이 방석 하나만으로는 만약에 톡토로 여러분들이 이 방석을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맨바닥에 앉는 용도가 아니라 요가 매트 같은 거 있죠.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살짝 두께가 있는 요가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 방석을 놓고 추천하는 자세는 결과부좌 또는 반가부좌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을 다른 쪽 허벅지에다가 올려놓는 자세.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앉을 때는 이거 앞으로 약간 쏟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걸 잘 맞추면은 몸이 딱 펴집니다. 반가부좌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지만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저도 반가부좌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몸이 펴지고 제가 지금 저희는 2개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1개는 충전재를 좀 뺐어요. 이게 나에게 좀 높다 싶은 분들은 안에 있는 자잘한 충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덜어내서 딴 데 어디 보관을 해 두시다가 적절한 높이로 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2가지 색깔을 골랐는데 여기 컬러들이 다 예뻐요. 저희가 선택한 색깔은 고요와 균형의 차콜 그리고 맑음과 평온의 블루 헤이즈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따뜻한 위로의 펌킨 스파이스 요 오렌지 컬러의 이것도 약간 구매 고려했었죠. 녹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요것도 참 예쁘고요. 깊은 집중의 로얄 블루 이 색깔도 참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모든 소재가 다 오염에도 강해요. 충전이 잘 꺼지지도 않고요. 사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하나당 87,000원이에요. 적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명상방석을 실제로 사려고 서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명상방석들이 가격대가 괜찮은 것들은 가격대가 다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톡토로 여러분들께는 할인해드려야죠. 네, 헤드코어 자사몰 공식 홈페이지 headcore.kr에서 스마트 스토어는 안 됩니다. 제품 주문하시면서 할인 코드 톡토로 TOCTORO를 적어 넣으시면은 10% 할인을 2월 28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78,3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듣는 것보다 헤드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브랜드가 얼마나 탄탄한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리스닝 세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명상토론님이 원래 음악감독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들으면 좋을 음악 같은 것들도 올라가 있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본인의 음악 작업인 굿바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영어로 굿바이 타이탄이라고 치면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실 때 이름인 김성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앨범이 있는데 제가 이 방석 중 하나를 들고 지난번 덕화명란 부산 출장을 갈 때 바닷재에서 요가 매트 위에 이 방석을 놓고 바다를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음악을 틀어놨었어요. 20년 음악 감독님이 자신이 재봉을 해서 만든 방석과 결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명상에 어울리는 음악들이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명상이라는 게 생소하고 나는 명상 잘 안 맞던데 평소에 명상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톡토로들도 계실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석을 집에 들여놔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왜 어린이들에게 생각 의자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너 저기 생각 의자 가서 앉아 있어 생각해 이렇게 그 시간을 그 의자에 앉는 동안에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상 방석 헤드코어 명상 방석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이 그냥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특별히 무슨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가만히 내버려두고 무엇이 나를 흘러서 관통하는가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지켜보는 일이라고 하니까 요 방석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잠시 멈추고 알아차림의 시간을 갖는 거 그거가 저한테는 곧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하려고 명상 방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상 방석이 있는데 한번 여기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볼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 명상 방석의 디자인 자체가 집안 어딘가에 놓여 있을 때 하나의 오브제가 되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좀 푸근한 느낌의 명상 방석과는 스타일이 꽤 달라서 얘를 둔 그 코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특히 제가 배찬이라서 배워머가 너무 좋다라고 여둘픽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톡토로들이 나는 배가 차지도 않은데 얼결에 따라 샀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그게 진짜 우려되거든요. 아, 필요 없는 사람이 살까봐? 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괜히 그래서 또 여둘톡 언니들한테 영업당해가지고 또 쓰지 않을 걸 사버렸네. 이렇게 되는 건 저희가 정말 원치 않고 나는 명상에 관심이 있고 좀 해보고 싶어. 연습을 좀 해야겠다. 내지는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좀 밀리지 않는 바닥에 까는 게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괜히 나도 하나 사서 명상을 해볼래 라고 덤벼들지 마시고 경고한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아니 난 이게 필요하다고요 싶을 때 그때 구매를 하시고 그런 마음에서 구매를 하신다면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해 보고 싶다. 혹은 여들톡 151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위하여를 재미있게 들었다. 평소에 요가 수련을 하는 쭉쭈루쭉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요가 매트가 있다. 거기 잘 앉아 있는다. 이런 톡토로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헤드코어 명상 방석인 거죠. 요즘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과 만나도 AI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한 대화를 여러 분야의 분들과 나누면서 되게 흥미롭게 느끼는데 이 명상토로님, 헤드코어 대표님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AI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기술이 똑똑해진다기보다는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점점 자동화된다. 그랬을 때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서 비워내는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극과 욕망에 좀 더 깊이 몰입할 것이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판단을 비워내고 어떤 감각과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잠시 멈추는 너무 자동적으로 판단을 일으키지 않고 짧은 여유를 가지는 그 과정이 바로 명상이라고 보셨고 그런 명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방석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명상토론님이 명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현대인들에게 잘 맞고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분은 명상이 힐링이나 마음관리 같은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적 판단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명상 자세라는 게 집중을 의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야 막 산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수행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현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토론님은 명상을 전통적인 수행의 단계나 목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상 한가운데서 잠깐이라도 자동화된 판단과 반응이 멈추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에 가깝다라고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할인 코드를 제공하는 이 마음, 이 멘트를 읽어볼게요. 헤드코어는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현실에 지친 톡토로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일상이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도록 우선 편히 앉는 것부터 일상의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제안드리고자 광고 문의드립니다. 좋네요. 이상입니다. headcore.kr 공식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쇼핑하시면서 네이버 페이 결제는 할인 혜택 제공이 안 됩니다. 주문하기 누르시고요. 결제하기 단계에서 배송 정보 아래에 쿠폰 코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톡토로, TOCTORO 쓰시고 코드 확인 누르시면 1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책 한 권 다 읽은 거 아시죠? 상위 40% 독서인으로 1월을 힘차게 출발하신 독도로독 여러분들도 이 헤드코어 명상방석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시간 전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LA에 살고 계시는 79토로님이세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작가님들 난리 난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리려면 한 6개월쯤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작가님들도 여들톡도 모르는 친구들이 뉴욕타임스 기사와 리뷰를 읽고 이 책에 관심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연말에 오바마 대통령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This is no 김치국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도서관에 책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제보를 받기로 토론토 도서관에는 16권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너무 한 권뿐인 거 아닌가? 조금 더 구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둘토로님께서 176화 생각하는 묵고제비 편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먹는 주제가 나오면 목소리가 더 신이 나고 침샘 자극 촉촉해지시는 선우 작가님 다음 작품도 기대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는 얘기하면 좀 사람이 은은한 광기를 띠면서 좀 달라지죠. 묵고제비 친언니 덕분에 두쫑쿠 수저가 된 톡토로 등장이요. 사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내가 먹은 두쫑쿠가 두쫑쿠를 대표하는 맛인지 가게만의 특성이 담긴 맛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곳의 두쫑쿠도 먹어보고 싶다. 묵고제비의 마음은 통하나 봐요. 크크크. 저희 언니도 선우 작가님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매일같이 다른 곳에서 두쫑쿠를 사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만히 앉아 다양한 맛집의 두쫑쿠를 먹어보고 있어요. 우하하. 언니의 귀여운 점은 늘 맛있는 걸 가족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두쫑쿠도 판매처를 서칭하고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가 클 텐데 그대로 포장해 가족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일하는 내내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집에 가지고 온대요. 같이 먹고 비교해봐야 더 재밌다고요. 덕분에 요즘 저녁에 가족끼리 도란도란 두쫑쿠 품평회가 열리곤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니 가족을 생각하는 따스운 묵고제비 언니에게 더 고마워집니다. 오늘 에피소드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묵고제비가 진정 사랑하는 묵고제비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옹토로님께서 덕화명란 사장님 철학이 너무 멋져요. 여기 팬 한 명 추가요. 검색하다가 부산에서 덕화명란 사장님께서 책 모임 하신다기에 얼른 등록해버렸어요. 덕화명란처럼 건강한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오, 덕화명란 사장님이 북클럽을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책 모임을 하신다니 궁금해지는데. 덕화대학교 명란학과 교수님 말씀도 참 잘하시기 때문에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궁금하네. 어떤 책 가지고 얘기하시려나? 저희랑 대화하면서도 막 도나 헤러웨이 얘기가 나오고 키에르케고르 얘기 나오고 막 크리스티안 페촐트 영화 얘기 나오고 진짜 이분이 너무 지적이다라고 느꼈는데 궁금하네요. 덕화명란 사장님과 책 모임 하시고 나서 독도로독 인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포파리님께서 덕화명란 저번에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명란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두쫑쿠라는 단어만 들려도 움찔하는 저는 캐나다에서 커스텀 케이크 만드는 곰토로입니다. 지난주에 프리오더를 받고 두쫑쿠 120개를 만들었는데요. 세상에. 너무 힘들었어요. 유유. 토요일이 픽업인데 카다이프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이고. 금요일 밤에 남편이랑 저랑 발을 동동거리며 카다이프 구할 곳을 찾다가 집 근처에 밤 12시까지 하는 터키쉬 슈퍼를 발견하고 마감 10분 전에 겨우 다녀왔어요. 역시 형제의 나라 터키 아니 튀르키예. 새벽 4시까지 필링을 빚고 아침 8시부터 다시 마시멜로를 빚어서 무사히 마쳤답니다. 조수해준 남편 고맙고 여튼 두쫑쿠 맛은 있지만 또 할 엄두는 안 나네요. 여담으로 저의 챗 GPT, 채비서가 원가 계산하면서 제가 10시간은 일할 거니까 시급 계산도 10시간으로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10시간이야 5시간이면 충분해 참네 했는데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또르르. 그래도 작가님들이 두쫑쿠 맛있게 드셨다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네요. 헤헤 하셨어요. 와, 새벽까지 두쫑쿠 120개. 아, 대단하다. 아니 그리고 진짜 두쫑쿠가 한식인 게 뉴욕에서도 한인타운에서
K타운에서 판매한대요. 사 먹을 수 있대요. 뉴욕 한인타운에서 판매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글로벌 시대야. 그것은 한식이다. 레플의 레터 프롬 레몬 운영 중인 레몬토로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직 두쫑쿠 못 먹어본 사람 여기요. 두쫑쿠가 최근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엄청 큰 힘이 되는 메뉴라고 합니다. 다만 두쫑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관련 재료들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많게는 가격이 10배, 최소 서너 배씩 뛰어 두쫑쿠를 안 하는 가게도 타격을 입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에 들어가는 화이트 초콜릿이라든가 겉면에 묻히는 100% 코코아 가루 등 레프레에서는 피스타치오를 쓰진 않지만 브라우니에 들어가야 하는 파우더나 초콜릿, 마시멜로우 등의 수급이 어려워서 일단 쟁여둔 재료로 버티고 있어요. 매일 경쟁하듯 새로운 메뉴가 넘쳐나는 시장에서도 꾸준히 주문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톡토로들 덕분에 여두레드 사장님들 모두가 힘이 되시리라 믿어요. 여전히 메시지란에 톡토로예요 남겨주시는 마음을 전해받으면 비올 것 같이 흐린 하늘 사이에서 햇빛이 나며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새삼 얼마나 든든하고 벅찬 감사인지요. 그리고 작년 말에 레몬토로님의 11살 고양이가 종양 확진을 받았는데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날짜에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된다. 항암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어서 읽을게요. 작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여둘톡을 듣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갑자기 터져나오는 눈물에 견디기 어렵다가도 시간 내어 남겨주시는 후기와 쪽지로 연락 주시는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곳 통해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두레들을 믿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들 정말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는 이 마음을 모두 갚을 날이 와야 할 텐데요. 그럼 오늘 에피소드 또 반복 청취하며 톡토로 분들의 레몬 디저트 만들러 가볼게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질병이 생긴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반려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죠, 이렇게. 근데 정말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것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100% 옳은 결정,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결정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대로의 아픔과 힘듦과 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 한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레몬토로님도 지금 아주 힘든 시간 겪고 계시고 이런 결정의 무게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스스로의 판단이 고양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을 저희도 믿고 스스로도 그렇게 좀 더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부리님께서 덕화명란 너무 맛있어요. 여두레드 품목은 아니지만 1인 가구거나 주머니가 넉넉지 않은 톡토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덕화명란 제품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알뜰 안심 명란과 한 끼 한 포 명란인데요. 알뜰 안심 명란은 조미 후에 약간 터지거나 찢어진 못난이 명란을 정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맛은 동일하고요. 냉장 제품이라 소비기한이 길진 않지만 용량이 100g이어서 금세 다 먹을 수 있어 1인 가구도 부담이 없어요. 100g은 저희 집에서는 스쳐 지나갑니다. 한 끼 한 포 명란은 20g씩 스틱 포장된 냉동 제품인데요. 냉동 보관이라 소비기한이 넉넉하기 때문에 총 10포인 한 박스 구비해 두고 밤늦게 갑자기 명란이 땡길 때 한 포 혹은 두 포 딱 때려주면 너무 좋아요. 심지어 두 제품 모두 MSC 인증 제품이에요.
특히 알뜰 안심 명란 먹어보면 어차피 명란 먹을 때 보통 잘라서 먹지 않나? 이 맛있는 명란들이 다 버려졌다면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제품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덕화 명란 정말 세심하다고 느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더 많은 톡토로 분들이 덕화 명란이랑 밥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덕화 명란의 제품군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조미의 과정과 재료에 따라서 맛의 차이도 있지만 뭐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먹기 좋게 포장한 단위, 용기 이런 것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니까 한번 찬찬히 장석준 명란 선물 세트 말고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독도로독 인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소림토로님께서 독도로독 인증을 보내시면서 독도로독 회차에 신랑이 우연히 듣다가 한 권만 읽으면 상위 40%라고 하더니 저랑 같이 독도로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유튜브에서 교사톡토로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제 동생이랑 같이 두쫑쿠 사러 갔다가 마음 따뜻해지는 일이 있어 사연 남깁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남동생이랑 두쫑쿠를 사러 나섰는데요. 상가 입구를 들어오는데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저희를 보더니 멀리서부터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기다려주더라고요. 덕분에 동생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기분 좋게 내렸죠. 카페에서 두쫑쿠 4개를 기분 좋게 사서 나오면서 아까 그 아이 만나면 하나 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딱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운명인가 싶어서 친구야, 두쫑쿠 먹을래? 하면서 건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순간 당황했는지 손으로 받으려다 화장실 입구에서 그만 엉덩방아를 꽝 찧어버린 거 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웃기던지요. 잽싸게 일어나서 두쫑쿠를 받아들고는 그 말랑말랑한 볼로 감사합니다 하며 꾸벅 인사하더라고요. 아까 문 잡아줘서 고마워 하고 헤어졌는데 진짜 오랜만에 인류에 풀 충전되는 기분이었어요. 두쫑쿠가 약간 인류 화합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도 나눠 먹고 이렇게 고마운 아이에게도 선물하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신 후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쓸 운을 다 땡겨 쓴 것만 같은 제1회 독도로독 모임. 내가 어떻게 당첨이 된 걸까? 벅찬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는 기록. 미리 가면 실례가 될까봐 10분 전을 목표로 했는데 정시에 도착했다. 횡한 사무실에 정수기 한 대를 생각하고 갔는데 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영업에 방해가 되실까 조용히 올라가자 했는데 이미 입구부터 대환영. 감동이 몰려왔다. 어마어마한 여둘톡 세계관을 간과하고 있었다. 의자마다 러쉬 선물이 놓여 있었고 엄청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러쉬토로님, 대전 성심당에서 명란 바게트를 사오신 빵토로님, 독서용품을 선물해 주신 둘키토로님,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편집자님과 수선배님도 영접하고 내 옆에는 무려 광주에서 오신 톡토로님까지. 좋아하는 마음이 커다란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고요하게 책에 집중했던 이 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한 분이 잠이 들지 않은 채 꿈을 꾼 것만 같다고 하셨는데 딱 내 마음 같았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공감하며 웃다가 읽고 싶은 책도 잔뜩 적어왔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가득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 가져간 고요한 읽기를 완독했다. 독도로독 인증! 1월에 종합 선물 세트 같았던 하루. 로또 맞은 기분 감사해요 하셨어요. 아유,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176화에 저희에게 두쫑쿠 에피소드를 제공해 주셨던 저희 동네 톡토로 야타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야타라타 야타토로입니다. 야 타라타. 독도로독처럼 야타라타. 지난 화요일 아침부터 음악 안선생 토로, 두 분이 절친이시죠. 음악 안선생 토로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와, 두쫑쿠 못 먹어본 야타토로 크크크크크크. 그 문장에서 심장이 덜컥.
아, 언니들이 지난 일요일을 언급했구나 싶어서 회사에서 이불킥, 아니 책상킥을 하며 퇴근 전 방송 듣기 전까지 덜덜덜 떨고 있었네요. 저도 실은 그날의 상황이 좀 요상했던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얘기하다가 흠칫하긴 했습니다. 어딘가 분주히 다녀오던 차 안 그 길에서 심지어 맞은편에 걷고 있던 작가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작가님들이다 하며 본능적으로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든 것 같고요. 아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쉽지는 않은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걸으시던 분들이 멈추지 않나요? 작가님들이 걸음을 계속 옮기시고 저도 그에 맞춰 마라톤 중계 차량처럼 속도를 낮춰 두런두런 짧은 수다를 나누는 와중에 제 입에서 왜 두쫑쿠가 튀어나왔을까요? 정말 복귀하다가 창피한 단어였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동네에서 서로 김치도 나눠주고 슈톨렌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소재가 더 있었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작가님들이 두쫑쿠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하며 배시시 웃으시던 그 모습. 뭐랄까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당당한 말투.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묘하게 얄미웠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저의 시점도 좀 밝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실은 음악 안선생 토로에게도 차 몰고 길 가다 우연히 작가님들과 인사했다 정도만 자랑을 했지 두쫑쿠 얘기는 창피해서 편집했거든요. 와, 이걸 만천하에 오프닝에서 오픈해 주시다니. 묵고제비 편의 서막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두쫑쿠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일주일 내내 부끄럽고 오래 웃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우연히 뵙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덜 촌스럽고 조금 더 세련된 소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망원동에서 가장 준비 안 된 우연을 담당하고 있는 야타토로였습니다. 하지만 추신을 남겨주셨어요. 방송 이후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톡토로 후배가 그걸 듣고서 야타토로님을 어여삐 여겨서 무려 파주에서 공수한 두쫑쿠를 나눠주셨다고 하네요. 정말 분하지만 자꾸 먹어보고 싶은 맛이었네요. 이러면서 사무실에서 망원동 방향으로 두쫑쿠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첨부해 주셨습니다. 요런 게 또 재미죠. 아니 그리고 두쫑쿠 얘기가 튀어나온 게 좀 창피했다, 촌스러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 직전에 먹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 멍석을 펼쳐주셔서 약간 신이 났어요.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분해하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7살 새싹토로와 엄마 광토로의 톡토로 톡토로 톡이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딸아이를 키우는 광교맘 광토로입니다. 아이 유치원이 멀어서 등하원길에 매일 차 안에서 여둘톡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엄마 여둘톡 듣자 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유치원 친구와 여둘톡 놀이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친구와 남둘톡은 없냐고 하며 까르르 웃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어린아이지만 작가님들의 다정한 목소리와 위로가 되는 말들이 좋은가 봐요. 가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나서 후회가 될 땐 윤서야, 하나 작가님이 비는 소원처럼 엄마는 윤서가 언제나 곧고 단단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이는 다 이해한다는 듯이 생긋 웃는답니다. 아이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웃는 일상을 만들어주시고 소소한 기쁨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드리고자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를 딸의 실로폰 연주와 함께 보냅니다. 딸이 메일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새싹토로의 카드도 손글씨 카드를 첨부를 해주셨어요. 사진을 찍어서.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저는 만 7살 새싹토로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유치원 갈 때 매일 여둘톡을 듣습니다. 사랑해요 작가님들. 하트 새싹토로 드림 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작가님들도 새싹토로님 사랑해요. 스포티파이 그 분석에 0에서 7세가 그렇게 당당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어. 둘. 톡 틀어 톡 틀어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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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루브 넘치지 않나요? 저희가 이 톡가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어린이 톡토로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톡갈로 수많은 아이들의 공동 양육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7화는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두레드에서는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명상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도구 헤드코어 명상 방석을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